참으로 황당했던 윤석열의 계엄령. 계엄령 자체도 황당했지만 그 전후의 사정을 알면 알수록 궁금증을 낳는 수많은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퍼즐이 거의 맞춰져 가는 듯합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안가에 드나들었던 이유, 골프를 치고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라운딩을 위해서라고 둘러댔던 이유,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한 제보를 확보하였습니다. 12.3 내란 수사, 성역 없는 빠른 수사가 답이다. 12.3 내란은 명분을 상실한 병력 동원, 출동한 국군 장병들의 이성적 판단, 쿠데타를 용납하지 않은 민주당과 민주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란을 모의했던 군경 간부들 다수와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되지 않고 현직을 유지하고 있어 언제든 반헌법적, 불법적 계엄을 획책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사흘 동안 여러 제보에 기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첫째,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삼청동 안가에서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령관 외에 김영현과 함께 많은 장성들이 매우 빈번하게 회합을 가졌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김영현 그리고 3명의 사령관 외에 한두 명의 장성이 들어왔다 추가되었다 하는 방식으로 이미 상당 기간 10여 차례 이상 이러한 회동이 삼청동 안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누가 참석했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2. 윤석열 씨는 헌법이 정한 수사와 탄핵 절차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우편, 인편을 통해 보낸 접수 통지 등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를 불법적으로 맡고 있는 이들이 경호처 직원들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지금 직권남용이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고 있는 현행범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범죄는 대통령 탄핵 여부와 무관한 것입니다. 만약 다시 경찰 수사당국에서 영장을 전달하기 위해 갔을 때 이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해야 합니다. 이미 사진으로 체증된 인원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해야 합니다. 3. 12.3 계엄 당시의 작전 계획 문건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 부대가 연합하여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니 군 특성상 반드시 합의, 공유된 작전 문건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부대 이외에 또 다른 부대도 존재할 것입니다. 주요 거점 점령에서부터 지역별 계엄 지구사령부 설치와 언론 보도 통제 계획까지 적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제보를 종합해보면 작전 계획이 협의, 공유, 작성된 장소가 정보사 소속 판교 사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개된 기밀은 기밀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보도를 통해 비닉성도 사라졌습니다. 동 사무실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으로 내란의 증거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4.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의 행적을 안타깝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호필 사령관은 군단장을 1년 만에, 작전본부장을 6개월 만에 마치고 대장으로 초고속 진급하여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보직되었습니다. 합참차장은 이미 내란 계획에 따르면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을 수행하는 직책이었습니다. 강호필 사령관은 이후 25만 명의 군을 통솔하는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통상 사성장군이 지휘하는 부대는 장관이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작전사령부에 윤석열과 김용현이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또 김용현 씨가 12.3 내란 당시 마지막으로 주최한 화상회의에 방첩, 수방, 특전사 외에 강호필 사령관이 참석하였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토소에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스스로 행적에 대해 국민들께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김현태 특전사 707 특임단장은 지난 9일 이례적으로 개인 기자회견을 열었고 부대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밝혔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김용현이 707 특임대에 대한 각별한 기대와 관심을 나타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현태 특전사 7인 특임단장이 경호처와 대통령실에 몇 번 출입을 하였는지, 그리하여 김영현과 윤석열을 만나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이제 다시금 밝혀야 할 것입니다. 6. 김영현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8월 8일과 9일 충남 계룡시 구룡대 골프장에서 부사관 및 영관급 장교들과 골프를 치고 만찬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병의 사기를 위한 것이라며 과거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했는가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참석한 부사관, 영관급 장교들이 바로 707 특임단 소속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때 참석한 부사관과 영관급 장교들이 707 특임단 소속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사관이나 영관급을 격려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란 준비, 모의 및 독려하는 과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707 특임단원이 왜 계룡시까지 가서 골프를 치게 되었는지 석연치 않습니다. 또 대통령은 올해 들어 군 골프장을 특히 8월 이후에 거의 주말마다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를 따지자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도감청을 피해 내란을 애비 음모하기 위한 준비된 행동이라면 그것 또한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전에 한 말씀만. 페이퍼 주세요. 아니, 박선원 의원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삼청동의 안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네요. 저희가 3인, 4인, 6인 이런 식으로 제가 법사위라서 그 안가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된 다음 날 안가에서 모임을 했다라고 하는 게 언론에 밝혀졌고, 저희가 법사위에서 질의하는 중에 박성재 장관에게 거기 왜 갔느냐라고 하고 누구누구 갔느냐라고 했더니 엉격결에 그 옆에 있던 이왕규 법제처장도 갔다라고 밝히게 된 거예요. 이왕규 법제처장은 극구 아닌 것처럼 하다가 그날 들통이 나버렸죠. 들통이 나서 안가에 지금 들어보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오고 가서 군 관계자들이 모여서 모의한 정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와중에 박성재, 김주현, 이상민, 이완규 왜 갔느냐. 그리고 이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이 바로 핸드폰을 전부 다 교체했습니다. 다 핸드폰을 교체하고 우리가 이완규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핸드폰 교체했으니 기존에 있던 핸드폰은 그대로 보관해라 라고 했더니 답변을 안 합니다. 자기는 문제가 있어서 핸드폰을 교체한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핸드폰을 교체했으면 그 전 핸드폰을 갖고 있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 해요. 이런 걸 보면 어쨌든 틀림없이 거기에서 모의가 있었는데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박선원 의원님 얘기를 들으니 충분히 그 안가가 모의의 핵심 아지트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